배우가 연기한 수많은 캐릭터들이 하나의 세계관에서 살고 있다면 이병헌 필모그래피 하나로 모아보기 멀티버스 이병헌 편 지금 시작합니다. 대학생 이병헌, 그는 친구들과 함께 수나리로 농촌 활동을 떠납니다. 이병헌은 홀로 자전거를 타며 동네를 둘러보는데요. 어디선가 들리는 노랫소리. 그는 노랫소리를 따라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아니, 거길 왜 들어가? 딱 마주친 수혜. 아, 깜짝이야. 저 그게 아니고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 서울. 역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법이죠. 그 일 이후로 괜히 수혜에게 자꾸 관심이 가는 이병헌. 왜 자꾸 따라와요? 아니 그러면 내가 여기 밭으로 해가지고 저기 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내가 나도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너무 투명하죠? 어느 날 같이 읍내에 나간 두 사람. 수혜는 전축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빠져듭니다. 이병헌은 그런 수혜를 가만히 쳐다보는데요. 오우, 눈빛. 나랑 같이 가요. 이병헌은 수혜에게 같이 서울로 가자고 말합니다. 수혜 역시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하지만 함께 도착한 서울에서 갑작스러운 학생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병헌은 수혜를 애타게 찾아 헤매지만 수혜는 학생 운동에 연루되어 경찰에 잡혀가고 둘은 영영 이별하게 됩니다. 이별로 인한 상실감에 이병헌은 입대를 결심합니다. 조심하라. 어우, 판문점으로 갔네요.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나간 이병헌은 너 지금 뭐하는 지뢰를 밟고 마는데요. 꼼짝없이 발목 날아가게 생긴 긴박한 순간 살려주세요. 때마침 지나가던 북한 군들이 이병헌을 구해줍니다. 이를 계기로 그들은 우정을 쌓아갑니다. 손바닥 밀치기, 공기놀이 등등 상당히 순수한 아저씨들이네요. 공깃돌이 총탄인 것만 빼면 여느 때처럼 북한군 초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들. 좀 붙어봐요. 사진도 같이 찍고 보기 좋네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북한군에게 모두 발각되고 맙니다. 서로 총을 겨눈 일촉즉발의 상황. 송강호는 이 사태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이건 뭐야 지금? 이 정보도 싫어요. 다 필요 없어. 결국 우린 적이야. 이병헌과 송강호, 다른 남북한 군인들은 이 순간이 마지막임을 직감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송강호는 유일한 목격자인 북한군을 사살하기로 결심합니다. 난 납치됐다가 탈출했다고 해. 난 여기 없었던 게야. 알았지? 장난들 가. 시간 없어 빨리. 송강호는 재빨리 혼란의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병헌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송강호를 바라봅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음을 직감한 것일까요? 허겁지겁 북한군 초소를 떠나는 이병헌과 동료. 그렇게 구사일생의 고비를 넘긴 이병헌은 남한 부대로 돌아갑니다. 군 제대 후 복학해 열심히 공부한 이병헌은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됩니다.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수업을 하다가 첫사랑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에 수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첫눈에 반했어. 어떤 비 오는 날. 그거 쌩뻥이잖아요. 그건 쌩뻥 맞지. 첫눈에 보고 사랑에 빠졌다는 건 지금 네 얼굴이나 네 몸매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거든. 근데 사랑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풍덩 빠지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지. 여현수의 말에서 수혜가 떠오른 이병헌. 그날 이후 이병헌은 여현수를 지켜봅니다. 뭐 당연히 선생님이니까 지켜보는 거지. 그럴 수 있지. 그러던 어느 날 이병헌은 여현수의 책상에서 한 그림을 발견하는데 놀랍게도 첫사랑 수혜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니, 이건 좀 소름 돋는데? 이병헌은 그런 여현수가 자꾸 신경 쓰입니다. 그래. 야, 거기 사시는구나. 대성 아파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사네. 걔이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이병헌의 태도는 여현수를 당황스럽게만 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에? 그럼에도 이병헌은 그가 수혜의 환생이라고 확신해 그에게서 수혜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왜 어째서 넌 날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니? 난 널 이렇게 느끼는데, 널 이렇게 알아보는데. 그래, 좀 눈치 좀 채라고. 사랑한다잖아. 하지만 사람들은 편견이 가득한 시선으로 이병헌을 비난하고 결국 그는 교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뒤늦게 자신이 수혜의 환생임을 깨달은 여현수. 이병헌을 쫓아가 보지만 이병헌은 이미 마음을 접은 채 기차를 타고 떠난 후입니다. 새 인생을 살기 위해 국정원 경호요원으로 취직한 이병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핑크빛 미래도 꾸려갑니다. 와, 자장가? 최수종 뺨치네. 아, 깜짝이야. 그러던 어느 날 이병헌이 사랑하는 그녀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아저씨 왜 안 가세요? 왜 웃지? 사실 이것은 최민식이 살인을 위해 만들어낸 사고였고 여자는 그 계획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미친 사이코패스 같은 새끼. 최민식의 아지트로 끌려간 여자는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안 죽이면 어때요? 왜? 저 아이를 가졌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진짜 제발 살려주세요. 생명이 둘인데 제발. 그러나 간절한 부탁에도 최민식은 결국 여자를 살해하고 이병헌은 복수를 결심합니다. 이병헌은 최민식을 찾아내어 그의 앞에 직접 나타났는데요. 눈깔 돌았어. 이병헌은 그를 죽기 직전까지 패놓고 다시 살려놓습니다. 아니 대체 왜? 그의 범죄 현장을 덮쳐 응징하는 것이 바로 이병헌의 복수 방식입니다. 그러던 중 최민식은 자신이 죽인 여자가 이병헌의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가 볼 땐 누가 이긴 것 같아? 네가 이긴 것 같아? 내가 이긴 것 같아? 이 사실을 안 최민식이 여자의 부모마저 살해하고 넌 이미 졌어. 네가 나 여태까지 데리고 놓은 거 같지? 네가 나한테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마침내 붙잡은 최민식의 뻔뻔한 태도에 이병헌은 공허함과 절망감 그리고 공포를 동시에 느낍니다. 난 네가 죽은 후에도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좌절과 극복을 여러 번 반복한 이병헌. 과연 이번에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렵단 말 하지 마. 저한테 왜 그랬어요? 복수목으로 가자고. 내 새끼야. 너도 죽어봐. 세계 최초의 금융투자회사로